지난 1930년대 흥사단 본부 건물은 LA시 지역의 대표적인 아시안 사적지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철거 위기에 처한 본부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하자는 캠페인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한인들의 군입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남성과 여성에게서 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규모 축소는 인내심을 갖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청소년 캠프장에서 125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델타 변이는 물론 돌파 감염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올여름 가장 무더운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 다운타운 지역도 9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카리브의 섬나라인 아이티에서 대통령이 피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괴한들의 정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철거 위기에 놓인 1930년대 흥사단 본부 건물. 사적지로 지정해 보존하자는 캠페인이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LA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썰베이 LA 프로젝트. LA 지역 소수계, 특히 아시안 이민사 연구를 통해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흥사단의 옛 본부는 한인 이민사 보고서 표지부터 등장합니다. 옛 코리아타운 지도에서 한복판에 자리하는 것은 물론 2페이지에 걸쳐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LA 지역 대표적인 역사문화 보존단체인 LA 컨설번시가 흥사단 본부 지키기에 적극 나선 이유입니다. There are not a lot of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heritage properties on the local landmark registry. We see this as part of a larger effort to increase the number of landmarks that tell the story of underrepresented communities.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은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안계 모두에게 중요한 사적지라는 주장입니다. 다음 주 15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첫 사적지 지정 공청회에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Provide a letter of support or to speak in the public comment period at the hearing on July 15th. The meeting will be held virtually. 흥사단 등 관련 한인 단체들은 공청회를 앞두고 사적지 지정을 찬성하는 이메일 보내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속에 군에 입대하는 한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30대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젊은 층들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최근 군입대를 선택하는 한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모병소를 찾는 한인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도 안전하게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 직업인 미군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있고요. 생각을 달리해서 가족을 위해서 입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코로나 기간 갑자기 실직을 경험한 한인들의 군입대가 특히 늘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느낀 한인들이 가족까지 의료보험이 무료 지원된다는 점에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입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각종 교육 비용 감면 혜택 때문에 대학 대신 군을 선택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들이 다 온라인 이렇게 교체됐잖아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쓸데없이 그 학교를 가느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도 좀 많아요. 현재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 프로그램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 도시락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명품 도시락을 통해 한식을 세계화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식을 담기 좋은 명품 도시락 용기입니다. 도시락 용기는 나무 용기와 같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국을 담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용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도시락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는 LA 한인타운 식당가. 한식 명품 도시락을 통해 타인종 고객을 잡으려는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한식 프리미엄 도시락으로 한식을 세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 재료나 그 다음에 그 질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가격 수준을 맞추면서 항상 그 개발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저희들이 굉장히 첫째 그걸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업주들은 도시락을 명품화시키기 위해 한정식 스타일 도시락을 개발했습니다. 간단한 도시락보다는 10여 가지 요리와 반찬이 들어간 한정식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한식 명품 도시락을 통해 한식 세계화에 주력하면서 도시락 판매도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정식당 가면 한 20가지, 30가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도시락을 갖다가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한 12가지 정찬 도시락을 개발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식 세계화를 위해 남가주 한식당 30곳에 명품 도시락 용기 3만 개를 기증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특히 외국에서 한식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워진 한식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좀 명품화된 한식 도시락 용기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한식 명품 도시락 2,500개를 남가주 지역에 위치한 8곳의 병원과 3곳의 경찰서에 정부 단체는 전달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자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변경하는 데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연준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올여름 들어 가장 강력한 폭염이 남가주 지역을 덮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벨리 지역은 11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다운타운 지역의 기온도 9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에 최고 무더위가 몰려올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벨리 등 산간 지역은 100도가 넘을 것으로 예보됐고 비교적 시원한 해변가도 85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엔텔로 밸리 지역은 110도, 데스밸리는 무려 128도에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무더위에는 무조건 탈수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했습니다. 또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은 잠시라도 차 안에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붕괴 위험이 높았던 추가 건물을 철거한 이후부터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수색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 14일째인 오늘은 19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모두 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수는 10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수색 구조대는 생존자가 발견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지만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캠프에서 120여 명이 한꺼번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델타 변이와 돌파 감염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청소년 대상 여름 캠프에서 신종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클리어 크리크 교회의 여름 캠프에 참석한 학생 등 125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학생 6에서 12학년 학생들과 성인 450명 가운데 125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교회 측은 코로나 감염자 외에도 참석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3명이 델타 변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명은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으나 코로나에 걸린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보건국은 돌파 감염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고 보건국은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높아 백신 미접종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현재까지 코로나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비극적인 이정표라고 논평했습니다. 최근 변이 확산과 불평등한 백신 보급으로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방역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국가에 극도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This virus is evolving, this virus is changing, and we need to be very, very careful at this moment so that the gains that have been hard won by the behaviors and action of our population are sustained. 대부분의 방역 규제 해제를 앞둔 영국에선 1일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하순 이후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하루 확진자로는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봄까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 최고 의학 보좌관인 크리스 휘티 교수는 보건당국자들에게 최소 2번 이상의 감염 유행을 각오해야 하며 올 겨울이 매우 힘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23일 올림픽 개막을 앞둔 일본 도쿄 지역에선 하루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지난달 21일 해제된 긴급 사태가 다시 선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와 대회조직위원회 등은 내일 회의를 열고 올림픽 관중 수용 문제를 최종 확정하는데 무관중 경기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다음 달 방역 규제 해제를 앞두고 있는 영국에서는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하루 영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모두 32,548명이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예상보다 적은 33명이 그쳤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음 달 16일부터 마스크 강제 착용 등 방역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아이티에서 대통령이 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숨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티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벽에는 총탄 자국이 있고 사저 주변에는 군병력이 모여 있습니다. 어제 새벽 모이즈 대통령은 사저에 침입한 괴한이 쏜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영부인도 총을 맞아 미국 마이애미로 후송돼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클로드 조제프 IT 총리는 긴급 강요 회의를 열어 IT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당국은 고도로 훈련된 중무장한이들의 조직적 공격이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괴한의 정체와 범행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치안 불안 중에 대통령 피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더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Situation jusqu'à présent pas vivre bien, me dit ça déjà que ça tout le monde sous choc, nous choqué parce que un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même nous avons problème avec mais nous pas souhaiter ça, nous pas souhaiter la mort quand même.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극악무도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고 유엔 안보리는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해 IT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오늘 하루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8명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여름 시즌 프로모션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디즈니 리조트는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의 3일 입장권을 20에서 44%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예약이 가능한 날짜는 10월까지라고 밝혔습니다.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입양 행사가 오늘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반려동물 재단인 비셀 펫 파운데이션은 엠티 더 쉘터 행사로 오는 11일까지 반려동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25에 개나 고양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도 전화나 앱을 이용해 311에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전철 탑승객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직원들은 전화나 문자 앱 등을 이용해 노숙자나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311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커머스시의 제2공장을 짓고 있는 SK이노베이션 미주법인 SK배터리 아메리카가 구직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0일 커머스 SK배터리 아메리카 빌딩에서 17일 뷰포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할인 유통점 코스코가 오는 26일부터 시니어 전용 시간제를 폐지합니다. 코스코는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쇼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된 전용 쇼핑 시간제를 오는 25일까지만 실시하고 26일부터는 정상 영업시간으로 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희 미술관 부지가 서울 시내에 2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청회 한 번 없는 졸속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 이주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은 2만 3천 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 기증품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장르와 시대를 넘나드는 조사 연구 전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증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와 종로구 송현동 부지 2곳이 후보지로 추천됐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기반 시설을 갖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주변이라는 점에서입니다. 다른 전문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기증품이 서울에 있어야지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던 전국 40여 개 지자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문화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이건희 컬렉션 관람 기회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을 오는 21일 동시에 개막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 3회 이상 순회 전시를 추진해 지역에서도 이건희 컬렉션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한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이틀째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제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지난 4일 2명이 확진된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에서 나흘째 추가 확진이 이어져 누적 확진자가 7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직 직원과 방문객 수천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험생이라서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되긴 해요. 인천 인주초등학교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이틀 새 4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현재 서울 489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010명이 확진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자정까지 집계되는 최종 확진자 수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하루 최대 확진자는 지난해 말 1,240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검출률도 23%까지 올라가면서 우려했던 4차 유행이 현실화한 겁니다. 현재 세계 변이력스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아마 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4차 유행의 초엽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명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5로 높아져 방심하면 하루 확진자가 2,000명까지 늘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백신 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 하는데 백신 교환 협약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들어온 화이자 70만여 분은 오는 13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 접종 현장에 투입됩니다. 모더나 백신도 내일 35만여 분이 추가로 들어와 이달 말 55세에서 59세 접종에 사용됩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자맹을 이어오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히며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한 지 9일 만입니다. 최 전 원장의 측근은 그가 시간을 두고 공식 입장을 준비한 뒤 밝힐 거라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을 구해야 한다고도 말해 대선 출마 준비에 돌입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공개적으로 만났습니다. 정권 교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겠다. 확실한 정권 교체를 통해 야권의 지평을 중도로 확장하고 국민의힘에선 원희룡 제주지사가 의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자질을 모두 갖춘 것 같다고 덕담을 했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해선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 바깥 주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속속 등판하면서 국민의힘 주자들과의 경쟁과 입당을 둘러싼 신경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산업자 김모 씨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단 이틀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였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로 활약한 박영수 특검. 현직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여 명을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를 맡아왔습니다. 그런 박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로비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박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에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부장검사 등을 소개한 부분 등의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포르쉐 차량 제공 의혹과 차량을 이용하고 석 달 뒤에야 렌트비를 지급한 이유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 특검은 자신에 대한 의혹과 별개로 남은 국정농단 재판이 잘 마무리되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의 사퇴에 따라 대통령은 공소 유지를 위한 특검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데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재판이 진행 중인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116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는 어제 진행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2명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고 김 씨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갑자기 새벽에 무너져 내린
플로리다 콘도 붕괴 사고, 오늘이 정확히 2주째입니다. 한 명의 생존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는 여전히 8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수색 구조대는 오늘 밤 자정부터는 복구 작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중단한다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고통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함께 나누고 싶은 심정입니다. 힘든 이 어려운 시기도 결국은 지나갈 겁니다. 이 분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